자료부터 좀 드릴게요. 단어 15강이에요. 지금 드린 거. 그리고 15강 자습서. 그리고 15강 워크. 오늘 이제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단어 테스트가 남아 있잖아요. 단어 테스트랑 유의어랑. 그래서 이제 오늘 그 AT쌤이 이제 안 계시기 때문에 룰은 별거 없어요. 기존에 하던 대로 하시면 되겠고 커트라인만 알려드리면 단어는 2개고 유의어는 없습니다. 커트가.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보시고 셀프 채점을 하세요. 셀프 채점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차피 나중에 검사하면 되니까 셀프 채점하고 만약에 이제 커트 넘어가면은 여러분이 이제 깜지종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한테 보내시면 돼요. 사진으로 찍어. 알겠죠? 오늘 내로 해주시고 유의어는 깜지종이 가져가지 마세요. 만약에 통과 못했으면 유의어는 그냥 10번씩 써서 보내세요. 어차피 유의어는 이제 의미가 중요한 거지 스펠링을 이제 우리가 지금 위주로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펠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써서 저한테 스프링 노트에 그냥 쓰세요. 그냥 본인들이 틀린 거 10번씩 써갖고 보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좀 추가적으로 오늘 좀 여러분께 좀 죄송스럽지만 양해의 말씀을 좀 한마디 구하자면 제가 지금 좀 최대한 참고하고 있는데 지금 몸 상태가 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요일 이후로 한 2시간 정도 잠을 잤거든요. 오늘까지 총 잠잔 시간이. 그래갖고 그런 상태인데다가 제가 원래 이제 좀 심하지 않은데 이번에 유난히 좀 이제 비염이 좀 심하게 와갖고 비염약을 먹었는데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비염 있으신 분들 원래 비염약 먹으면 막 이게 해롱해롱 하잖아. 근데 이게 효과가 없어갖고 원래 2알씩 먹으라고 처방을 해줬는데 내가 6알인가 먹었어요. 지금 효과가 없어갖고 그래갖고 지금 좀 멈췄어. 아까 이제 수업하기 전에 계속 코가 나오니까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먹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소주 한 3병 먹은 것 같은 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 수업에 좀 지장이 갈까봐 좀 약간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저도 좀 최대한 집중해서 한번 해볼 테니까 혹시라도 제가 헛소리하면은 좀 여러분의 넓은 아량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필을 안 가져왔네. 미안. 자, 15강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드디어. 되게 길고 길었죠. 15강은 다행히도 그렇게 지문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중간에 약간 어려운 거 하나 있긴 한데 그렇게 이제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런 지문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지 않으니까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숨차지. 자, 볼게요. 부조독해 패턴은 되게 단순하죠? 도입에 주제 2개 나오고 예시인데 이 주제 1, 2번을 이제 한번 잠깐 보시면은 이제 지금 둘이 거의 똑같은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도시들이 이 기회를 잡은 건 아니다. 모든 도시들이 이 기회를 활용했던 건 아니다. 그렇죠? 똑같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기회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만 알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회라는 게 뭔지만 알고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시키면은 이 글 전체의 주제가 나오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문장부터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혹시 앞에 잘 안 보이니? 뒤에? 괜찮아? 괜찮아요? 오케이, 가봅시다. 자, urbanization. urban은 도시를 말하는 건데 urbanization이니까 도시화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has been taking place. 자, take place는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인데 이 take place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얘가 자동사라는 거예요.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가 불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여기서 has been taking place라고 썼지 taken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비동사에 take로 쓰면 안 돼요. 자, 어쨌든 도시화는
계속해서 일어나 왔답니다. Since the Neolithic Revolution.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혁명 이래로 계속 일어나 왔는데요. 콤마 웬 나왔죠?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이게 관계부사예요. 자, 관계부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온 거죠? 오형식에 완전한 문장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우리가 계속적 용법을 해석할 때는 대부분 그리고 뭐뭐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when이 나오면 그리고 그때,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 당시는 당연히 이 신석기 시대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agriculture, 농업이 enable. 자, enable 하면은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보, 여기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걸 가능하게 하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걸 가능하게 하다. 자, 농업은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야. For the surpluses. surplus는 이제 우리가 남는 뭐 잉여 이런 뜻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음식 잉여물이 to create a division of labor. labor는 노동이고 division은 나누는 거니까 분업이 되는 거야. 분업. 됐죠? 그러니까 분업을 만들어내는 걸 가능하게 했답니다. in settlement. 이제 그 정착지에서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화가 이제 신석기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 왔답니다. 현대까지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당시에도요, 이 농업이 어떤 걸 했었냐면은, 이제 음식 잉여물이 어떤 분업을 만들게 했답니다. 음식 잉여가 노동을 가능하게 했다. 분업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농사를 짓는데 들어가는 이제 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근데 만약에 음식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된다고 쳐봐. 자, 이제 음식이 많이 생산됐어. 쌀이나 이런 게. 그러면은 생산이 많이 되면 먹는 사람에 비해서 생산량이 많으니까 음식이 남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노동력을 좀 더 줄여도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농사에 100명이 투입이 됐는데 여기 사는 이 마을에 사는 인구가 예를 들어 1000명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1000명인데 여기에서 이제 농업에 100명이 투자가 됐어. 근데 식량이 예를 들어 2000인분이 나왔다고 쳐봐. 예시예요, 예시. 그러면은 굳이 100명씩이나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음식이 남았으니까 1000인분이나 남았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우리 100명씩은 하지 말고 한 50명 하자. 이렇게 해봐. 그럼 50명이 남잖아. 그렇지? 그럼 이 남는 인원은 뭐 하면 돼? 딴 일 시키면 되겠죠. 됐어? 그러니까 음식의 잉여가 분업을 만들게 됐다는 거야. 됐어? 이해돼? 왜 음식이 남는 게 분업을 만들었다는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시면 일단 여기에서 이제 주요 소재를 처음에 말했는데 도시화라는 이 주요 소재를 말했어요. 도시화. The unlocking of human ingenuity. ingenuity는 창의성인데요. 여기 unlock이라고 나왔죠. unlock. 이거 우리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락은 잠그는 건데 unlock은 해제하는 거겠죠. 잠금 해제야. 그러면 해제하는 거야. 인간의 창의성을 해제한다는 건 창의성을 발휘한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되겠죠. 자, 인간 창의성의 발휘는 뭐 하기 위해서냐? To work on technology, trade and urban culture. 기술, 무역, 그리고 도시 문화를 work on은 여기서 develop과 비슷합니다. develop. 발전시키다입니다. 자,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창의성의 발휘가 has created, 만들어냈답니다. 즉, 인간의 창의성을 이제 발휘함으로써 뭘 만들어냈냐면요. 지속적으로 확장될 기회를 만들어냈답니다. 도시에서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남는 인원들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남는 인원들을 가지고 이제 뭔가 이 도시에서 뭔가 이 도시를 뭔가 좀 넓힐 만한 뭔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가 기술이나 무역이나 도시 문화나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한 거야. 우리가 이제 농사만 안 지어도 되니까 남는 인원이 있으니까 얘네를 가지고 그러면은 좀 뭔가 다른 일을 이렇게 저렇게 한번 시켜보자. 그러면서 이제 도시화가 계속해서 발생했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근데 다음 문장 보시면 however. 자, 지금까지 도입부 나왔는데 however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주제문일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While some cities took advantage of these new opportunities. 이러한 새로운 기회들을 몇몇 도시들이 take advantage of는 뭐뭐를 활용하는 거죠. 자, 활용했던 반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것인데 여기서 많은 것이란 그 많은
도시들을 말하는 겁니다. many cities야, cities. 그러니까 많은 도시들은요, remained 남아있답니다. little more than rural trading post로 남아있다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 little more tha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다 제가 써놨거든요. 이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뭐에 불과한 이렇게 나와 있죠. 됐나요? 자, 그러면 뭐에 불과한 상태로 남아 있었냐면 rural trading post야. 이 trading post도 여기다 써놨어요. 교역지, 교역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골의 교역 장소에 지나지 않은 뭐 그런 상태로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 도시화가 되어 왔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뭔가 이제 그 계속 확대되는 기회가 생겼답니다. 이제 이 인간의 창의성을 발휘함으로써 도시가 계속해서 이 넓어질, 즉 도시화가 발생될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얻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도시들이 그런 기회를 얻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제 몇몇 도시는 이런 기회를 잡아서 이제 활용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도시화가 된 거죠. 그런데 반면에 좀 이제 또 대다수의 도시들이 또 어떻다? 그냥 시골에, 그러니까 도시의 정반대 개념이잖아요. 시골이라는 건. 그러니까 시골에 그냥 그 교역지에 그냥 지나지 않은 그냥 그런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거야. 즉 모든 그 이제 도시들이 그 기회를 잡아서 도시화가 이제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자, 다음 내용 이어서 보자면. urban opportunities. 자, 도시의 기회는요, accelerate. 자, accelerate이 가속화하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자동차에서 엑셀 밟는다고 하잖아,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accelerate이에요. 도시의 기회들은 이제 가속화되었습니다. 속도가 빨라졌답니다. 자, 뭐로 빨라졌냐면 with the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과 함께. 그리고요, more recently, 가장 최근에는요, with the globalization of the economy. 자, 경제의 세계화와 더불어서요. 됐어요? 그러니까 도시화를 시켜준 요소가 바로 이런 애들이라는 거죠. 산업혁명이나 경제 세계화라든가 뭐 대표적인 것들이죠. 자, 그런데 또 다시 not every city. 여기선 대놓고 나옵니다. not 뒤에 every라는 이제 부정어 뒤에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 나왔죠. 아래다가 써놨는데요. 부정어 플러스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부분 부정이 돼서 모두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도시가 has taken advantage of 활용해 왔던 건 아니라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활용한 도시도 있고 아닌 도시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러한 기회들을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예시가 나옵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한 이제 도시도 있고 아닌 도시도 있답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는 뭐다? 바로 이런 애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애들. 됐어요? 그러니까 도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시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도시들이 활용한 게 아니래요. 리버풀이나 필라델피아나 아니면 피츠버그 이런 거와 같은 몇몇 도시는요 have struggled, 그러니까 애써 왔답니다. to adapt, 적응하려고요. to the new opportunities,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에 적응하려고 이제 고군분투해 왔답니다. 그리고 have relied, 자, 우리가 원래 보통 rely는 rely on이 한 세트죠. 뭐뭐에 의존하다. 이 중간에 껴있는 것 뿐입니다. 그럼 너무나 오랫동안 의존해 왔다라는 거야. 어디에? outmoded는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의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산업 생산 방식 여기에 의존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금 전에 언급한 이런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들은 이제 그 구식의 산업 생산 방식들에 너무 의존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반면에 other cities, 다른 도시들, 그러니까 맨체스터나 뉴욕과 같은 다른 도시들은요, have made a transition, 그러니까 변화를 이루어내서 이제 are thriving, 번영하고 있다랍니다. 즉 도시화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데, 좀 되게 많이 썼거든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제가 쓴 게 사실 제가 전부 다 쓴 건 아니고 기출에 있는 거를 조금 땄어요. 기출에 있던 거.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각 도시마다 도시화의 기회를 활용한 시점 그리고 방식이 달랐다
라고 나와 있죠. 그 예시가 우리 방금 전에 마지막에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와 기회가 다른 기회들과 함께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지 여부에 따라 고르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 맞다면 이게 실제로 나왔던 그 주제였나 요약이었나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기출에 나왔던 건데요. 다시 한번 보자면 도시화는 고르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르지 않게 발생한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는 발생을 안 하고, 그러니까 불균형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unevenly라고 한 거고요. 이 unevenly가 이제 불균형하게, 고르지 않게 이런 뜻입니다. 자, 뭐에 따라서냐? Whether urban opportunities. 그러면은 이제 도시의 기회들이 근데 accelerate 가속화 되는지에 따라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기회들과 함께요. 됐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도시와 기회가 다른 기회들과 함께 이제 속도가 빨라지냐. 여기서 말하는 다른 기회라는 건 아까 우리 위에서 보시면 어디 보자. 여기 있는 것들을 말하면 돼요. 이런 애들. 그러니까 뭐 산업혁명이라든가 뭐 경제 세계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나왔잖아. 그러니까 도시의 기회들이, 그러니까 도시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이 얘네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가속화가 됐다며. 그러니까 그런 애들과 함께 이 도시의 기회가 가속화되는지 아닌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선택한 도시도 있었고 아닌 도시도 있었다며. 뭐 아까 뭐 리버풀이랑 어디는 그걸 선택을 안 했겠죠. 맨체스터랑 뉴욕은 그걸 선택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균형적으로 이제 도시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마다의 도시화가 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도시화의 흥망성쇠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화의 시작과 발달 과정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러 이제 대입 확률을 좀 많이 써놨는데요. 대입하기 실제로 나오기가 괜찮고 순서 문제로 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but이라던가 however라든가 지금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however 나오고 하나 건너뛰고 바로 이제 but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순서 삽입적으로 내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엑서사이즈 1번입니다. 자, 봅시다. 얘도 이제 패턴은 단순한데 얘는 이제 명확한 주제문이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딱 여기가 주제문이다. 이런 게 좀 없습니다. 그냥 설명문이거든요. 설명문. 그래서 도입부 나오고 설명하고 결론이 나오는 이런 건데요. 이제 주된 소재는 바로 화전농업이라는 거예요. 화전농업. 이 화전농업이 뭐냐면요. 화는 불화자고요. 전은 이제 잘라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라내고 뭔가 이제 불태워서 이제 농업을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화전농업이라는 게 실제로 지금도 이제 어디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는 방식 중 하나인데요. 이제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무를 이제 베어서 죽입니다. 나무를요. 그러니까 불태우기 전에 이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나무를 이제 어디 뭐 이렇게 뭐랄까 그 뿌리가 되는 부분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이제 어디 뭐 이렇게 나무 쓰레기나 이런 흐르는 그런 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부분을 이제 절단을 해갖고 이제 나무를 죽여. 그럼 죽으면은 당연히 나뭇잎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 붙들고 있는 힘이 없어질 테니까. 그럼 이제 낙엽이 이제 떨어지면은 여기에 이제 이 낙엽이 이제 이 땅, 이 토양에 이제 이렇게 스며드는 거야. 얘 자체가 이제 비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료가 돼.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털을 잡고 농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가 꽤 오래 간대요. 한 몇 년 간대요. 그게 한 1, 2년인가 2, 3년인가 간다고 들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영양분, 이 땅의 영양분이 이제 없어질 때가 됐을 거 아니야.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약발 떨어질 때 됐다 이거야. 그럼 약발 떨어질 때 되면은 그 나무를 자릅니다. 나무를 잘라내갖고 그거를 태워요. 그럼 태우고 나면 재가 남겠죠. 그 재를 이제 비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화전 농업이 바로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까지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 화전 농업의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전체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그냥 설명이 되는 거고 마지막 결론 부분은 뭐냐면 어떤 문제점을 말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이 화전 농업이 그래 뭐 이런 방식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어쩔 수 없이 화전 농업을 하려면 숲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환경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겠죠. 나무 태우고 막 자르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이 글은요, 이런 설명문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대입학으로 내기에는 조금은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냥 화전농업이란 무엇이냐, 화전농업의 어떤 과정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사실 뭐 우리가 제목이나 이런 걸로 내기에는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고 만약에 이제 빈칸류로 문제를 낼 거라면은 거의 마지막 문장을 제외하고는 낼 만한 데가 이제 거의 없다. 그래서 이런 설명문에서 내기 제일 좋은 건 뭐다? 역시나 일치불일치다. 여러 번 얘기했죠.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domestic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가축화 또는 가축을 길들이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 길들이기 시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그런 시대 이후에 came farming, 그러니까 농업이 왔대요. 그러니까 농업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어 동사 도치가 된 이유는 앞에 부사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Fire was first here. 자, 불이 여기에서 힘이 있대요. 여기서라는 거는 이제 당연히 농업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농업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업하면 떠오르는 게 불이 아니라 물을 필요로 하지 않나? 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 그렇지? 근데 불이 여기에서 힘이 있다고 하는데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slash and burn agriculture예요. 슬래시가 잘라내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표시야? 슬래시 표시잖아. 슬래시. 됐어요? 잘라내는 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burn은 태우는 거니까 이게 바로 화전 농업이 됩니다. 별주단어로 나와 있어요. 자, 화전 농업은 is one of the oldest and simplest ways. 가장 오래되고 단순한 방법 중 하나랍니다. 어떤 방법이냐? To clear the land of trees. 자, 여기서 clear A of B라는 형태로 쓰여 있는데 뜻은 아래다가 써놨습니다. A에서 B를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얘를 제거하다. 그러니까 땅에서 나무를 제거하는 가장 오래되고 간단한 방식. 이게 바로 화전 농업이다. 소재를 제시한 거죠. 화전 농업이라는 요 소재를 제시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점 전환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요 부분부터가 화전 농업에 대한 본격적 그 과정이 설명이 들어가는 거야. 이 과정은 제가 아까 말한 게 그대로 나올 겁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once used extensively by primary tribes. 여기서 한때 널리 사용되었답니다. 누구에 의해서? 원시 부족들에 의해서. 뭐가 사용되었어? 화전 농업 방식. 됐어요? 자, 이 한때 널리 사용되었던 화전 농업 방식이 그것이 가리키는 게 그래서 화전 농업 방식이야. 이시 가리키는 게. 자, 그것은 is still used today.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된답니다. In some places like Borneo. 그래서 보르네오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도 여전히 사용이 된대요. 이건 그냥 화전 농업을 사용한다? 라는 그냥 별 아닌 내용이죠. 자, 그럼 여기부터 나오네요. The process라고 주어가 나와 있으니까 대놓고 말했죠. 그 과정은 뭘 수반하냐면 이 네모 가루를 수반한답니다. Slashing the bark on the tree. 그러니까 나무의 껍질을 이 슬래시가 이제 베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깊게 베는 거를 수반하는데요. 콤마 위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멈추게 한답니다. 여기서 그리고 그것 위치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이 나무의 껍질을 잘라내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좀 잘못 썼네. 여기서 나무 껍질이 아니라요. 나무 껍질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쏘리 잘못 써놨어요. 나무 껍질이 아니라 나무 껍질을 잘라내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slashing the bark on the tree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위치가. 됐나요? 앞에 나와 있는 이 동명사 구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나무 껍질을 잘라내는 것은 멈추게 한다는 거야. 뭐를 멈추게 하냐면은 수액이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stop 목적어 from ing죠. 얘가 하는 걸 멈추다. 수액이 흐르는 걸 멈추게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kills a tree, 그 나무를 죽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의 kills와 이 stops가 병렬 구조니까 잘 봐두시고요. 얘랑 병렬 아닙니다. 알겠죠? 왜냐면은 killing을 써버리면 나무를 죽이는 걸 멈춘다 이렇게 되잖아. 그럼 나무를 안 죽인다는 소리가 돼버리잖아. 그렇지? 나무를 죽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나무의 껍질을 깊게 베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 과정은 화전 농업 과정을 말하는 거겠죠. 화전 농업을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 과정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은 나무 껍질을 잘라내는 거야. 깊게 이제 베어내는 거야. 그리고 그 행위를 하면은 수액이 흐르는 걸 멈추게 해서 결국 나무를 죽이게 된대요. 그치?
자, 다음 내용 볼게. The leaves die and fall off. 그 나뭇잎은 죽고 떨어지게 되는데요. 콤마 ing 또 나왔습니다. 분사 구문이죠. 자, 여기서의 분사 구문은 이제 연속 동작으로 그리고 뭐뭐 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이거 제가 분사 구문과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 두 개 비교한 적이 있었나요?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는 계속적용법 나와 있고 여기에서는 분사 구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거꾸로 분사 구문으로 쓸 수 있고요. 얘는 거꾸로 관계대명사로 쓸 수도 있다는 거야. 그거를 한번 써볼게요. 나온 김에. 자, 여기서는 which는 결국에는 and, is로 쓸 수 있겠죠? it이겠죠? 단순히 이게 동명사는 단수 취급이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얘를 분사구문 형태인 stops가 아닌 stopping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stopping.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만약에 분사구문으로 해서 stopping으로 바꿨다면 얘 또한 ing로 바뀌어야겠죠. 얘 또한. 됐나요? 둘 다 ing로 바뀌어야겠죠. 요게 이제 주의점입니다. 요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which stops를 stopping이라는 형태로 바꿀 거라면은 뒤에 나와 있는 kills도 killing으로 바뀐다는 거야. 됐니? 이 과정을 까먹은 사람은 한 번만 빠르게 설명해 줄게요.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는 원래 애초에 접속사와 대명사의 결합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사구문을 만들 때 지우고 ing가 가능하죠. 그렇죠? 이게 분사구문 만드는 과정이잖아. 그래서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그다음에 ing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topping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왜 ing로 쓴다? 여기 나와 있는 and와 얘가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이 ing면 뒤도 ing로 바뀌어야 된다. 됐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래 있는 걸 보자면 나뭇잎은 죽고 떨어지는데 여기서 하게 해준다는데 그 나뭇잎이 일단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하면 얘가 하는 걸 허락해 주는 거거든. 그러면 햇빛이 필터링을 해준대요. 필터를 해준대. 필터. 뭔가를 거르다, 뭐 스며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onto가 있으니까 on은 뭔가 위에란 뜻이고 to는 뭐뭐 쪽으로잖아. on이라는 느낌은 어떤 접촉의 느낌이란 말이야. 전치사가. 그러면은 지금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낙엽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낙엽이 죽어서 떨어진 다음에 나뭇잎이. 그러면은 이제 얘가 어떻게 되냐면 햇빛을 받는다는 거야. 햇빛을. 그럼 햇빛을 받아서 그 햇빛이 이 숲의 바닥으로 스며들어가게 해준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 이제 햇빛을 받아갖고 이제 이제 이 나무 자체가 이제 숲이나 이런 데 있을 테니까 그 숲에 이제 그냥 바닥, 뭐 숲의 바닥이라는데 그냥 땅바닥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 땅바닥으로 스며들어가게 해주는데 이 땅바닥이 어떤 땅바닥이냐면 where the fallen leaves change into fertilizer. 그 떨어지게 된 나뭇잎이 떨어진 낙엽이 비료로 변하는 fertilizer가 비료예요. 비료. 자, 비료로 변하는 그런 숲의 바닥이랍니다. 여기로 스며들어오게 해준답니다. 나뭇잎이 죽고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햇빛을 낙엽이 이제 비료로 변하게 해주는 그런 숲의 바닥으로 스며들어가게 한다. 그냥 얘가 이제 그 비료의 역할로서 이제 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땅으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됐어요? 이제 바싹 마를 거 아니냐 낙엽이 이제 햇빛을 이렇게 받다 보면. 그럼 이제 그게 바스러지고 그게 이제 땅에 이제 적절하게 이제 들어가서 걔가 이제 비료 역할을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에서 이제 그 분사 구문을 좀 이어서 보자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는가? 관계대명사를 쓰면 되겠죠. which하고 이제 allow를 쓰면 될 텐데 앞에 있는 시제가 이제 현재 시제니까 여기서 똑같이 현재 시제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나요? 자, 다음 내용 갈게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시점 전환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나뭇잎이 떨어져서 이제 땅바닥에 이제 스며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 한 거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농작물이 심어진다라고 나와 있죠. 그 지역에다가 이제 농작물을 심는다는 거야. 아까 이제 제가 설명한 그 과정대로 가고 있어요. In 2 or 3 years. 자, 2, 3년쯤 후에 여기서 in을 후에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When the soil, 자, 그 토양이 starts, 시작할 때입니다. To show, 뭔가를 보여주기를 시작하는데 signs, 어떤 징후를 보인대요. 어떤 징후냐면 of being depleted of nutrients,
그러니까 그 영양분인데 이 depleted of라는 것 자체가 고갈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고갈시키다. 그래서 run으로 써도 되겠고요. run이 고갈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썼을 때는 좀 안 어울리나? 어쨌든 고갈시키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됐나요? 이게 다 이제 고갈시키다, 뭔가 없어지게 하다, 뭐 이런 거예요. 다 써버리다.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use up이라고 써도 됩니다. use up, 다 써버리다, 고갈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영양분에 고갈되는 거예요. 고갈시키는 게 아니라 영양분에 고갈됨이라는 그런 징후.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이기 시작할 때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까 말한 거야. 이제 떨어졌어. 낙엽이 떨어지고 이제 얘네가 바스라지면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 자체가 비료가 됐다라고 했죠.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농작물을 심었다며. 근데 2,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된다? 약발 떨어진다 이 소리야. 쉽게 말하면 영양소가 이제 고갈되는 징후를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약발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약발이 떨어질 때쯤 됐어. 그러면 이제 죽은 나무를 burn, 태운답니다. 아까 나무가 죽었다고 했죠. 그 이렇게 잘라내갖고 뭐 수액이 흐르는 걸 멈추게 했다며. 그 나무는 죽어 있잖아, 그지? 그럼 이제 그 죽은 나무를 태워버려. 그리고 그 재를 이제 그 비료로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more crops, 더 많은 작물이 심어지게 된다랍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 문장인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부 다 과정 나온 겁니다. 그죠? 화전 농업의 과정 나왔는데요.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이것은 뭘 요구하냐면 지속적인 moving into new areas,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동하는 걸 요구한대요.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면 여기 주변에 있는 나무 다 자르고 나면 이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딴 데로 가야겠죠. 그리고 destroying the forest, 이제 숲을 파괴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이제 결론이자 사실상 문제점이겠죠. 화전 농업의 문제점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도 있겠네요. 화전 농업의 문제점. 문제점은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한마디 말하고 끝내버렸죠. 전체적인 내용은 화전 농업 과정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얘가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화전 농업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안 좋은 점도 있다. 그냥 한마디 말하고 그냥 끝낸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두 가지 버전으로 썼는데 사실상 똑같아요. 메소드냐 프로세스냐 그냥 이거의 차이 정도입니다. 1번은 제가 쓴 건데요. 2번은 실제 기출에 있었던 거여서 그냥 따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필자의 주장도 이제 기출에 있던 걸 따왔는데요. 보시면 We must indiscriminate for rest damage and seek a life of coexistence with nature. 참고로 이제 저기 어디가 기출에서는 한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장만 제가 좀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 indiscriminate이라는 게 여기 무분별한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그래서 무분별한 그런 이제 산림 훼손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seek 추구해야 한다. A life of coexistence. existence는 존재인데 co가 붙으면 함께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공존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모색해야 된다. 필자의 주장이 나온다면은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필자의 주장. 왜냐면 마지막 문장을 제외하고는 그냥 설명문이야. 화전 농업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그냥 설명만 하는 건데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쩌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필자가 주장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문제 나왔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일치불일치나 어법, 순서, 삽입 이런 쪽이 가장 내기 좋은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마지막 2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얘는 주제가 오래간만에 초반부에 나왔네요. 1, 2번이 다 나왔는데 한번 미리 한번 읽어보죠. 문화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글의 주요 소재인데 문화는 사회적 이거 못하겠다. 인식 아니라 인식.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한 요소이다 이렇게 써놨죠. 자, 이 말 자체를 일단 한번 이해하고 보자. 문화란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적 인식이라는 거를 뭐라고 해볼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군가가 저기 막 길 가다가
고양이를 뭐 자기 애완동물을 버리고 갔어. 예를 들어서 자기 애완동물을 버리고 갔다 쳐봐. 그러면은 이게 문화권마다 사회적 인식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식할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어유 고양이만도 못한 놈 하면서 막 겁나 욕하겠지. 막 이렇게 버리고 갔다 하면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사회적 인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화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를 보면 그럼 다른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 세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 세계에 대해서라는 건 사회적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한 거. 이거에 대해서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말이잖아. 그렇죠? 달라. 우리나라 사람이 있고 미국 사람이 있어. 어떤 똑같은 현상을 봐. 그런데 그걸 어떻게 똑같은 방식으로 보겠냐고요. 당연히 다른 방식으로 보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시와 결론이 나오는데 요거는 한번 내용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A factor that influences social cognition is culture. 방금 전에 읽은 내용이에요.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한 요소가 바로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자, 다른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은 생각한대요. 뭐에 대해서? 사회적 세계에 대해서. 자, 사회적 세계에 대해 생각한다는 게 바로 뭐야? 사회적 인식이다. 방금 전에 말한 거죠. In different ways.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문화권이 다르니까요. 당연한 말이고요. 자, 여기서 인원 스터디 하면서 한 연구에서 하고 나오고 있으니까 바로 예시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는 연구는 뭐겠습니까? 어떤 한 가지의 사회적 인식을 할 만한 상황을 주고 난 다음에 다른 문화권의 사람을 앉혀놓고 야, 넌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한 연구에서 연구원들이 요청했습니다. 얘한테 해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ask 목적어 투부정사 나왔고 여기에서 이제 좀 주의할 점은 이 read, to read라는 녀석과 이 judge 이 둘이 병렬 구조라는 점. 그래서 이 judge라는 녀석의 형태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형태. 여기 좀 주의하시고요. 막 ed 붙이지 말고 알겠죠? 얘랑 짝꿍 아니에요. asked랑 짝이 아니라 read랑 짝입니다. read랑. 그래서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해달라고 얘네한테 부탁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그럼 보시면 미국 사람들이랑 멕시코계 미국 사람들이 있었대요. 자, 이 사람들한테 뭘 부탁했냐면 일련의 문장을 읽어달라고 했는데 어떤 문장이냐? Describing a person's behavior. 어떤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는 그런 일련의 문장을 읽어. 그러고 난 다음에 판단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뭘 판단해달라고? 이 사람이 주어진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좀 판단해달라고 했답니다. 자, 이 말만 들었을 때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 더 구체적인 예시가 다음에 나오는데요. For example 한번 볼게요. 네? 없어요? 뭐야? 응? 피가 마르나? 미안하다. 이거 떼줄게. 자, 여기 있어. 일단 필기하고 내가 이따 다시 찍어줄게. 미안.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는데,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 문장이 읽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에 쓰여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He took his first calculus test when he was 12. 자, 그가 12살일 때 미적분학 시험을 처음으로 치렀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앞에서 말한 일련의 문장입니다. 그렇죠? 뭘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는 문장이죠. 그렇죠? 12살 때 미적분학 시험을 봤다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판단하는 거야. 이 특성을 가지고 있나 아닌가.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자면 여기에서 그리고 그들이 반응한 특성은 smart였답니다. smart. 똑똑하네. 이렇게 반응을 했대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another sentence. 자, 또 다른 문장은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She left her 25% tip for the waitress. 자, 그녀가 25%의 팁을 남겨놨답니다. 그 웨이트리스를 위해서요. 그러면은 이건 뭡니까? 그들이 반응한 특성은
generous였대요. 관대하다, 너그럽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시점이 전환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약간 내가 봤을 땐 중간 과정을 좀 약간 뺀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둘 다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멕시코계 미국인이랑 미국인 둘 다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둘 다 똑같이 반응을 했대. 뭐 관대하다라고 했고, 뭐 얘한테는 똑똑하다라고 했고, 이런 특성에 대해서 반응을 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예측됐다시피 미국 사람들이 특성 판단을 내렸답니다. Much more quickly. 훨씬 더 빨리 특성 판단을 내렸대요. 그럼 속도의 차이인가 보네요. 속도의 차이. 자, 누구보다?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한 것보다. 여기서 했다는 거는 판단을 내린 것보다. 이걸 말하는 거겠죠. 특성 판단이란 건 뭐야? 문장을 읽고 난 다음에 이 똑똑하네, 관대하네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판단을 한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 판단하는 속도가 미국인들이 훨씬 빨랐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문화권이 어쨌든 다르니까 그 어떤 사회적 인식이 이제 다르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적인 측면이 달라서 그런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뒷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아까 전에 12살 때 얘가 뭐 미적분을 풀었대. 그럼 12살이라는 말과 미적분이라는 말 이것만 딱 보고 와 개쩌네? 그냥 이런 거 이제 좀 빠르게 판단을 했다라는 거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멕시코계 미국인들은요 뭔가 그런 키워드들에 집중을 한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보려고 하니까 좀 속도가 늦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는 뭐 웨이트리스한테 팁을 25%를 줬답니다. 그럼 그거 자체도 웨이트리스 팁 25% 이런 이제 키워드를 딱 찾아갖고 야씨 얘 부자인가 보네. 와씨 완전 뭐 짱이네. 팁을 이렇게 많이 주네. 막 이렇게 이제 바로 이제 그 키워드를 잡아서 미국 사람들은 특성 판단을 했는데 이제 멕시코계 사람들은 이제 빨리 하진 못했다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 같죠.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뭘 반영하냐면 미국 사람들의 강한 경향을 반영한답니다. 어떤 경향이냐? To emphasize the role of traits in leading to behavior. 자, 그러면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특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강한 경향을 반영한대요. 자, 다시 한번. 이게 반영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 실험 결과가 나타내는 게 뭐냐라고 생각하면 돼. 이 실험 결과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어떤 굉장히 강한 경향을 나타낸대. 근데 미국 사람들이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다? 특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대요. 특성의 역할을 강조한답니다. 특성의 역할. 그러니까 특성이라고 말한 거는 아까 예시에서 나온 게 똑똑하다 아니면은 뭐 관대하다 뭐 이런 특성을 말하는 거잖아. 그거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거야. 뭐 여기서 역할을 강조한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본문에서. 근데 뭐 이런 거지 않을까? 관대한 사람은 어떠하고 뭐 아까 뭐였지? 뭐 똑똑한 사람은 어떠하고 뭐 이렇게 할 줄 알면 똑똑한 거고 이렇게 할 줄 알면 관대한 거고 뭔가 이 특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야. 미국 사람들은요. 그게 이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겠죠. 얘가 똑똑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제 그게 행동으로 이어져서 12살 때 미적분학을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경향이 강하다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미국인들은. 자, 근데 이 실험을 통해서 이런 미국인들의 경향도 확인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경향도 확인할 수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미국인은 아니겠죠. 바로 이제 미리 말하면 멕시코계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근데 맥락상으로는 알 수 있어요. 멕시코계 미국인이란 걸. From collectivistic cultures. 자, collectivistic culture가 뭡니까? 집단주의적 문화들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집단주의입니까? 개인주의잖아요. 철저한 개인주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아니라는 거를 그냥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집단주의적 문화 출신의 사람들의 경향도 알 수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뭘 고려하냐면 여기서 take into account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게 consider예요. consider. 아래 제가 뜻을 써놨는데 고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는 그런 집단주의적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됐나요? 그럼 형용사 수식어가 절로 가야 될 텐데 잠깐만. 여기로 가야겠구나. 미안하다.
여기가 아니라 culture가 아니라 노즈를 쓰시면 노즈를 됐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상황적 요인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상황적 요인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어떻다? 미국 사람들은 특성의 역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돼서 결국에 이런 행동을 하겠네 라는 거. 이런 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내가 예시를 쉽게 들어볼게. 자, 미국 사람들은요 MBTI를 더 좋아한다 이거야. 아주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얘가 막 ENTP야. ENTP니까 얘는 이렇게 행동할 거야. 이런 특성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멕시코계 애들은 어떻다? MBTI도 나발이고 얘가 살아온 환경이 그러니까 얘는 이럴 수 있겠지 저럴 수 있겠지 이걸 생각한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12살짜리 애가 뭐 미적분학 시험을 봤다며. 그러면은 미국 사람은 야 원래 ENTP가 똑똑해. 그래서 걔는 12살 때 막 문제 풀고 똑똑하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근데 멕시코 걔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수학을 너무 좋아했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그때 미적분학을 풀었겠지. 상황적 요인을 고려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을 주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느냐? 아까 말했다시피 그 이제 자신의 문화권에 따라서 인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은 개인주의고 멕시코계는 집단주의적 문화였나 보죠 뭐. 그러니까 이런 환경 이제 상황적인 요건을 더 먼저 보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내용 이해됐나요? 뭔 말인지? 오케이. 자 그래서 주제 제목 요약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문화가 사회적 인식에 끼치는 영향이 바로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그냥 간단하죠. 자 그리고 요약 부분이 조금 긴데요. 이거는 제 기억이 맞다면 실제 기출에서 제가 딴 걸로 기억을 합니다. When analyzing behaviors, 자 행동을 분석할 때 미국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느냐? 특징을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characteristics 이런 게 바로 이제 중요한 단어겠죠. 자 뭐보다? 멕시코 사람들보다. 그리고 그것은 문화적 영향력을 보여준답니다. 사회 인식에 대한 문화적 영향력. 문화적 영향력이 빈칸으로 뚫리기 좋습니다. 됐니?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순서만 써놨는데 사실 요약 정도는 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실제 기출 찾아봤는데요. 순서가 좀 많이 나오긴 했더라고요. 순서가. 순서 문제로만 한 4문제 나오긴 했었는데 타학교 걸 찾아보니까 근데 뭐 그거를 무조건 맹신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요약 버전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진도는 다 끝났지만 할 게 더 있으니까.